여러분의 루빅스 큐브 풀기 기록은 얼마인가요? 루빅스 큐브 세계 기록을 아세요? 겨우 3.47초예요. 2018년 세계 큐브협회 대회에서 중국인 스피드 큐브 선수인 유생두가 기록을 세웠어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이 기록을 깬 두 사람이 있어요. 14세 필리핀인 스피드 큐버가 2.78초, 12세의 중국 소년이 2.68초 만에 푼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루빅스 큐브를 발명했는지 모르시죠?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조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루빅스 큐브가 없었어요. 헝가리의 조각가 에느로 루빅이 1974년에 큐브를 발명했어요. 그는 디자이너이며 항상 입체적인 물체를 좋아했어요. 29세의 나이로 침실에서 블록과 줄을 갖고 놀다가 루빅 씨는 큐브의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그는 큐브를 만들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26개의 다른 정육 면체를 사용해 각 면에 스티커를 붙이고 재배열하면서 갖고 놀기 시작했죠. 색이 섞이면서 멋지고 화려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러다 각 면이 한 가지 색으로 되어 있도록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원래대로 되돌리기란 정말 어려웠죠. 그때 루빅 씨는 자기가 방금 퍼즐을 발명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재밌는 점은 루빅 씨가 퍼즐을 푸는 법을 찾는데 한 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의 해결책은 먼저 8개의 모서리 큐브를 정렬하는 걸 기반으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특허를 출원했죠. 최초의 루빅스 큐브는 1977년 후반에 생산되었습니다. 루빅스 큐브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매직 큐브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다른 나라의 특허를 받기 위해 이름을 바꿨죠. 표준 3x3 큐브에는 몇 가지 배열이 있을까요? 4300경이에요. 정확한 수는 이거죠. 이해하기 쉽게 이걸 1초로 바꾼다면 가능한 모든 배열을 거치는데 1조 4천억 년이 필요할 거예요. 우주가 존재한 것보다 100배나 많은 시간이에요. 놀랍게 들릴 수 있지만 루빅스 큐브는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박람회에서 다른 장난감들과 함께 상자에만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루빅스 큐브엔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 판매자가 그 잠재력을 보고 이 퍼즐에 내기를 걸고 홍보하기로 했어요. 그 팀은 큐브를 어떻게 푸는지 보여주면서 큐브를 선보이기 시작했고 곧 큐브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이제 루빅스 큐브는 핫휠, 바비, 캐비지 패치 돌즈, 레고와 함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4억 5천만 개 이상의 큐브가 전 세계적으로 팔렸어요. 최초의 루빅스 큐브 세계 기록은 1982년 22.95초로 풀었던 한 학생이 세웠습니다. 그 당시 기존의 큐브는 돌리기가 훨씬 어려웠고 그래서 속도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속도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웠다는 걸 인정해줘야 해요. 최신 모델들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더 나은 회전 메커니즘과 큐브를 제자리에 달라붙게 해주는 자석이 있죠. 이렇게 스피드 큐버는 끝까지 돌릴 필요가 없고 1초 만에 최대 12번을 돌릴 수 있어요. 로봇은 얼마나 빨리 풀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2018년 MIT 학생 2명이 루빅스 큐브를 푸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0.38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인간에 비해 속도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보다 5배 빠른 1초에 쉬운 5바퀴를 돌릴 수 있었거든요. 또 다른 점은 기계가 큐브를 정확하게 배치할 때마다 큐브를 아주 정확하게 푼다는 거예요. 스피드 큐버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대충 할 때 이 기술을 사용해요. 어차피 다음 차례에 이전 차례를 제자리에 놓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 차례를 시작하기 전에 차례를 끝내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기계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면 대충 한다고 했을 때 정밀도의 한계로 큐브는 산산조각이 날 뿐이에요. 그래도 3초 정도는 꽤 인상적이에요. 전 1시간 동안만 할 수 있고 그것도 풀 수 있는 커닝 페이퍼가 있어야 하지만요. 10대들 말고 누가 큐브에 집착하고 있는지 아세요? 수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퍼즐에 매료되어 왔어요. 큐브를 풀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느라 바빴죠. 여러 기술들이 있어요. 루빅 씨의 기존 해결책은 먼저 8모서리를 맞추는 거였어요. 가장 일반적인 건 맨 위층을 먼저 완성하는 거예요. 이러면 퍼즐을 풀기 위해 120번의 회전이 필요해요. 큐브를 푸는데 가장 효율적인 기술은 몇 번의 움직임이 필요할까요? 수학자들은 22번의 회전이 필요할 거라고 계산했어요.
재밌게도 이 기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1초에 12번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는 걸 고려하면 2초 안에 큐브를 풀어서 세계 기록을 깰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빠른 기술은 쉬운 2번을 돌려야 했어요. 재밌는 점은 마지막까지 큐브가 엉망인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몇 번의 회전만으로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기술은 영국의 수학자 모웬 B. 시슬이 컴퓨터와 군론 이론을 사용해 발견했어요. 초보자들을 위한 루빅스 큐브 푸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책 중 하나를 누가 썼는지 아세요? 10대 소년이 썼어요. 책은 당신도 큐브를 할 수 있다 예요. 1981년 13살 한 남학생이 큐브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냈고 친구들을 위해 커닝 페이퍼를 만들었는데 아주 간단했고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출판사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그걸 보여주었죠. 아버지가 엄청 좋아해서 결국은 책으로 출판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루빅스 뱀이란 걸 들어보셨어요? 큐브 이후 루빅은 계속해서 장난감을 만들어냈어요. 안타깝게도 큐브의 성공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이 뱀도 꽤 인기가 있었으며 이리저리 비틀어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스피드 큐브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첫 번째는 기네스북에 의해 조직되었고 1981년 독일 민헨에서 열렸어요. 이듬해에는 이미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가 되어 있었어요. 1982년 세계 선수권 대회 이후 다음 대회는 2003년 토론토에서 열렸어요. 그 후 2년마다 세계 선수권 대회를 열었죠. 전통적으로 각 참가자는 큐브를 5번씩 풀고 최종 시간은 중간 3번의 경기를 평균으로 계산해 승자가 결정됐어요. 그래서 기록 보유자는 그 대회의 우승자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론 기록은 역사에 기록되죠. 여러분은 다른 변형된 큐브 풀기 이벤트들도 있다는 걸 모르셨을 거예요. 그중 한 대회는 눈을 가리고 푸는 거예요. 참가자는 먼저 큐브를 보고 큐브의 상태를 정하고 전략을 생각해내요. 그러고 나서 눈을 가리고 풀어요. 시간은 계속 재요. 눈을 가리기 전에 큐브를 검사하고 큐브를 풀 때까지요. 기록은 14.61초예요. 2022년 3월 23일 올랜도에서 기록됐어요. 또 다른 변형 대회는 한 손으로만 큐브를 푸는 거예요. 이 기록은 6.83초예요. 루빅스 큐브도 변형이 많아요. 표준은 3x3x3이에요. 루빅의 복수라고 불리는 4x4x4 큐브도 있어요. 최초의 큐브보다 7년 후인 1981년에 발명되었어요. 이걸 푼 기록은 17.42초예요. 5x5x5 큐브의 이름은 교수의 큐브라고 불리며 기록은 33.02초예요. 6x6x6 큐브는 V큐브 6라고 불리며 1분 9초의 기록이 있어요. 7x7x7은 V큐브 7이라고 불리며 1분 40초의 기록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변형들의 기록은 미국인 스피드 큐버 맥스 파크라는 한 사람의 도움으로 기록되었어요. 또 2x2x2 큐브인 포켓 큐브도 있어요. 이것의 기록은 폴란드 스피드 큐버가 보유하고 있으며 0.49초예요. 전 놀랐는데 알고 보니 큐브가 더 빨리 회전하도록 참가자들이 큐브에 기름칠을 했어요. 선수권 대회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큐브를 풀 훨씬 멋진 방법들을 찾고 있어요. 2003년 댄 나이츠는 낙하산을 펼치기 전 자유 낙하 중에 큐브를 40초 만에 풀었습니다.